안녕하십니까.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문근식입니다. 현대 로템의 K2 흑비전차는 그 성능과 기술력으로 세계 전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통해 K2 전차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위상을 높이는 선봉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K2 전차 개발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의 에피소드,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현재 현대로템에서 방위산업본부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김의환입니다. 저는 1979년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를 해가지고 K200 전투장갑차, K1A1 전차, K2 전차, 즉 지상 전투장비를 개발하는데 종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K2 전차 개발이 끝나고 난 후에 그 수출 사업에 지원을 하다가 아주대학교 시스템공학과에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 후학을 양성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그 정년 퇴직을 한 후에 현대 로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얘기 나온 분들하고 이 얘기하면 기가 죽어요. 별 말씀입니다. 아무튼 뭐 예. 전차 개발의 산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후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K1하고 K2 개발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전차가 이제 그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 K200 전투 장갑차를 먼저 참여를 했습니다. K200 전투 장갑차는 우리나라 궤도 차량, 지상 전투 차량의 그 국내 연구 개발의 효시가 된 그 시스템이에요. 완전히 아무런 기술 지원 없이 우리 국내 독자 기술로 처음 시도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수출까지 이룩한 그런 장갑차였거든요. 그 K200 전투 장갑차를 개발할 때 그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K1 전차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K1 전차 개발 당시에는 제가 K1에 직접 참여했다기보다는 옆에서 보았고 전 K200에 종사를 했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개발한 K1 전차는 엄밀히 보면은 이 미국이 설계를 해주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전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K1 전차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를 성능 개량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K1A1 성능 개량 사업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K1 계열 전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K1A1 전차를 국내 기술로 해결을 하고 전력화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한 데로부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K1A1 전차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의 전차의 중요한 그 구성 부품 기술들을 우리 독자 기술로 이제 국산화를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근간이 돼서 K2 전차를 이제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K2 전차는 저희가 그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긴 그 일정 계획을 짜서 가지고 면밀하게 해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우리 고유의 모델을 우리 갖자라고 해서 만든 전차가 되겠습니다. K2 전차 하면은 우리 기술 만든 건데 거기 흑표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죠? 그건 뭐 흑표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참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참 어울리는 멋있는 이름인데 원래 전차를 놓고 우리가 흑표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지는 않았고요. 당시만 해도 이 연구개발 사업을 그 이름을 붙일 때 이게 비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흑표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흑표. 그래서 그 사업 이름이었군요. 사업이었습니다. 네, 사업 이름이 흑표였었는데 2007년에 대통령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그 시제품을 가지고 출고식을 해서 전 국민에게 이제 우리도 전차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 그 밀떡, 이 네티즌들께서 이 흑표라는 이름을 붙이셨어요. 흑표전차. 그걸 또 보고 외신에서는 바로 또 이걸 영문화라고 블랙팬더라고 또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그 애칭인데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흑표라는 이름이 이제 국민이 붙여준 이름이 같이 돼버렸는데요. 아주 잘 지어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장명비도 안 내고. 그렇습니다. 이게 장명비 되려면 힘든데. 이 K2 전차가 세계 다른 전차들하고 차별화되는 핵심 기술이 좀 있다면서요?
핵심 기술이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 있죠. 몇 가지 뭐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여러분이 이제 비디오 이런 데서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그 주행 성능이 좀 독특합니다. 주행 성능. 네. 그 이남 서스펜션 유니트라고 해가지고 그 유기압 현수 장치를 사용해서 자세가 높아지고 낮아지기도 하고 기술도 하잖아요. 물퉁물퉁 그렇죠. 길갈 때 예.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게 그렇습니다. 연수장치죠. 그래서 이게 고급 승용차를 보면은 달린다기보다는 좀 미끄러져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전차 중에서는 가장 잘 미끄러져 가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전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봐도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 외에 또 이제 자동 장전기가 들어가 있고 포신도 가장 앞서가는 장포신이라는 걸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장포신이라고 하면은 지금 독일과 한국 두 나라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슬형이라고 그래갖고 포탑에 탄을 적재하면서 자동 장전기 쓰는 나라는 르클레어 전차 불란서과하고 제 전차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 화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빠른 시간에 장전할 수 있고 가장 빠른 속도로 장포신을 쓰기 때문에 살상력이 높은 무장 체계가 가져옵니다. K2 전차 개발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가장 어려웠다, 가장 행복했다, 뭐 기억에 남는 순간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무장 체계를 개발하면 포도 개발하고 탄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 이제 그 단품 상태로 시험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전차에 올려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럼 이제 올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무장이 이제 돌기도 해야 되고 이제 이 포인팅을 이제 건 포인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전차에 올려놓고 첫 세 발을 쐈는데 이게 세 발이 이 반경 이렇게 20cm의 세 발이 다 딱 꽂힌 거예요. 소총보다 더 정확하게. 예, 그 이제 소총하고 사거리를 비하면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멀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이 전차는 이제는 이 무장을 이제 사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 다 확인이 돼 끝났다. 해서 아주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기분을 느꼈던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이제 정부에서 ROC를 제출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맞춰서 만드는 건데 이게 좀 정부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한때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K2 뭐 파워팩인가 뭐 이런 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거는 보겠나요? ROC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업에 대한 문제죠. 원래 시제를 개발할 때는 그때 처음에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파워팩까지 개발해서 이 기간에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시제품 만들 때는 이제 도입한 파워팩을 사용을 하고. 파워팩이 뭔지도. 파워팩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 자동차 쓰시면은 거기 이제 엔진이 있고 트랜스미션 변속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차용으로 쓸 수 있는 변속기는 좀 독특해요. 그 트랙을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속기하고 엔진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파워팩이라고 합니다. 엔진하고 변속기를 합친 거죠. 그래서 도입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별도 사업으로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개발하는 사업을 따로 런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면 그때 이제 양산하는 전체에 집어넣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그 파워팩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전차가 다 설계하고 독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에서도 종속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을 이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품으로 되어 있는 그 파워팩을 별도로 따로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ROC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의 이제 관리와 기술을 개발하는 이 과정 중에 생기는 그런 문제였는데 지금 뭐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 군은 저희하고 이제 그 ROC 관련되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이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 무슨 뭐 일반적인 소통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게 공학적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학적 제품을 가지고 군이 필요로 하는 그 미션을 달성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서 보면은 서로의 의견을 이제 조율해야 되는 과정이 많이 생기죠. 근데 K2 전차는 개발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그 의사소통이 굉장히 아주 활발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크게 막 위기는 없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을 걸 가지고 위기를 갖고 진행된 적은 별 기억에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위기는 없었다면 과연 이게 과연 오늘날의 명품으로 탄생할 것이다. 이 어떤 필이 왔습니까 그때? 명품으로 탄생할 것이다라는 결론보다는 명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의욕이 더 강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개발 시작할 때부터 세계 속의 으뜸 전차 우리 손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완전 독립을 해서 지적 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해외 시장에 수출할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전차를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뭐 실패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금 현상이 외국에서도 사용하는 걸 보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현대 로템의 요즘 효자 상품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현재 얼마나 많은 나라에 수출했죠? 몇 개국에 수출했죠 이게? 이제 수출이 이제 실제로 계약이 돼서 이루어진 거는 우리가 투르키에 기술을 수출하고 부품을 수출하는 것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에다 이제 수출해서 지금 납품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저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죠. K2 가지고는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바탕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또 도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능 개량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 전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 로템이 그런 면에 있어서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 그다음에 기술 인력,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도 해낼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충만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게을리하면 한쪽은 발전하고 우리가 또 이제 정체를 하게 되면 그것도 후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거를 유지를 하고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산 증인은 산 증인 같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K2 전차는 세계 시장에서 지금 명품으로 이 소문이 나 있고 많은 바이어들이 살려고 하는데 또 계속 성능 개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어날 수가 없으니까. 네. 아무튼 후배들한테 잘 노하우를 전수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K2 전차 명품으로 팔리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많이 팔아주면 굉장히 박수 많이 보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나오시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